계보의 꽃은 역시 유격수가 아닐까. 항상 야구 잘하면 투수 아니면 유격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야수의 꽃이다. 뭔가 이렇게 유격대 뭐 이런 그 느낌도 유격 훈련 느낌도 좀 나고. 워낙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김재발, 유정일, 네. 유지현 네. 이분들을 넣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하. 자, 김은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야구에 관련된 좀 의미 있고 질 높은 컨텐츠를 아카이브로 남기자. 뭐 살짝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뭐 얘기를 해보죠. 뭐. 그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야구계 대기자님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야구 이야기 항상 하고 싶고요. 그래서 팬 여러분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실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풀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용균입니다. 야구 오랫동안 취재했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야구 환원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야구계 올드보이들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근데 그 형들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같이 올드로 웃기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올더보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최민규라고 합니다. 일간 스포츠에서 야구 기자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야구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야구학회 거기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군요. 엄밀하게 야구학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학회라고 하면 이제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선수 출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일반 그 야구 애호가들 모여서 그런 비슷한 모임이 미국의 SABR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세이버 매트릭스란 말이 나왔는데 그쪽을 좀 지향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계보 얘기하면서 뭐 많은 계보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계보의 꽃은 역시 유격수가 아닐까. 왜 우리는 이렇게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엄청난 가치도 주고 그리고 대형 유격수가 탄생했을 때는 흥분하고 왜 그러는 걸까? 항상 그래 왔죠. 그렇죠. 뭐 물론 뭐 한일전 뭐 이 킬러의 네. 뭐 자완 계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 야구사에서는 항상 또 유격수 계보 이게 또 빠지지를 않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격수 그럼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한일전에 좌완 누구냐 그럼 뭐 유현진, 김광현 이게 좀 정해져 있고 네네. 논란의 여지가 좀 없다는 느낌이라면 그렇죠. 유격수는 아니지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유격수가 왜 항상 이렇게 핫할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야수 포지션 플레이어 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자리고 뭐 저희가 뭐 어릴 때부터 동네 야구 할 때도 항상 야구 잘하면 투수 아니면 유격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야수의 꽃이다. 그러면 그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유격수라는 자리가 수비가 먼저냐? 또 아니면 방망이 실력이 있어야지 이 유격수 계보에 간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전설로만 있던 선수들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왜 계보에 들어가야 되지? 또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많이 또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메이저리그 되게 유명한 감독 중에 조 매든 감독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시카고 컵스 감독으로 108년 만에 우승을 시킨 네네. 그 매든 감독이 그 컵스 웨이라는 책에 보면 시카고 컵스 감독을 할 때 유격수가 당시 유격수가 에디슨 러셀이었어요. 네네네. 키움에서 뛰었던 그 러셀을 붙잡아 놓고 책을 있던 만한 책을 한 권 줍니다. 음. 그 스티븐 킹의 112263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그 존 F 케네디 암살을 네네. 다룬 이 타임루프 관련 소설인데 그 책을 주고 러셀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너 하루에 30에서 40페이지씩 읽고 나랑 독서 토론을 하자. 이거를 왜 시켰냐면 그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포지션이고 아하. 에디슨 러셀이 운동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굉장히 좀 샤이한 편이었다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유격수가 좀 활기차고 떠들고 내야를 좀 지휘를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니까 러셀한테 책 읽고 독서 토론하면서 자꾸 말을 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팀 구축의 핵심이다. 사실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같은 에러가 나와도 유격수 쪽에서 나오면 정말 팀이 차게 식더라고요. 아, 그럼요. 항상. 그리고 그 유격수가 실책한 다음에 보여주는 리액션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막 축 처져 있고 머리 얼굴 박아버리고 이러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런 분위기를 주는 게 역시 그러네요. 그 고생을 오래 한 LG의 유격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죠. 지금 거의 뭐 부처가 됐죠. 이제. 그만큼 유격수는 팀 한 경기도 중요하지만 한 그렇죠. 시즌을 치를 때 주준 유격수가 갖고 있는 역할은 그냥 수비자라고 공격자라는 것을 떠나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포지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유격수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름부터 일단 특별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한 명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많습니다. 뭐 당연히 중계 플레이뿐만 아니라 더블 플레이 뭐 모든 플레이들에서 유격수가 빠지는 데가 없고 실제로 예전에 LG 트윈스의 오모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아유 금지어인가요? 아닙니다. 이루수가 어깨가 계속 대대로 약하니까 우익수 쪽으로 가는 공도 자기가 중계하러 뛰어나갔었어야 됐고. 내가 그때는 외야수들의 어깨도 좀 약했어서 그렇죠. 많이 움직였어요 네, 정말. 아무튼 뭐 그랬던 거 보면 역시 유격수라는 게 수비적으로 본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리틀 야구건 학생 야구건 네. 제일 운동 능력 좋은 애 있으면 맞습니다. 넌 유격수. 그렇죠. 그리고 유격수 보다가 마지막 엔 투수로 올라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아웃 카운트를 소화를 해내는 포지션이다. 그리고 요즘에 물론 이제 왼손 강타자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루수라든가 뭐 이쪽도 이제 좀 더 중요성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유격수 쪽으로 가장 많은 공, 가장 잘 맞은 타구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첫 번째가 그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야수의 제일 중심에서 그 여러 가지 콤비 플레이를 이제 지휘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오늘 뒤에 얘기 나올 뭐 이 김재박이란 유격수에 의해서 또 정립된 이런 면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내야 외야로 나간 타구를 중계 플레이를 할 때 또 이제 유격수를 거쳐서 홈으로 오거나 뭐 커트를 해서 2루에서 잡거나 뭐 이런 플레이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유격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격수가 강한 팀이 수비가 강하고 수비가 강한 팀이 또 이제 전력이 강해지니까 유격수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포수나 유격수는 사실 방망이는 필요 없다. 뭐 수비만 잘하면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억 속에 더듬어 봐도 유격수들이 타격 잘 치는 유격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야구를 해보면은 일단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잘하는 애들을 이제 센터 포워드, 네. 이제 그 골잡이를 시키잖아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잘하는 애들 미드필더를 주로 시키니까 미드필더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일단 골 넣는 애를 시키는 것처럼 야구에서는 잘하는 애들을 일단 뭐 투수 시키고 그렇죠. 투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격수를 시키는데 유격수와 투수를 번갈아 하는 애들도 있고 동시에 하는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에 와서 이제 투수냐 야수냐를 결정할 때 야수를 결정한 선수들 중에는 사실 제일 잘했던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 포지션이 유격수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하죠. 야자리죠. 네. 그래서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격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격은 못하는데 수비만 잘하는 유격수가 주전으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보면 또 프로 입단했을 때 내야수 출신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팀에서 유격수였고 그렇죠. 외야수는 다 중견수였고 그리고 이제 투수 포수 이런 정도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우익수만 봤습니다. 뭐 이런 선수는 사실 그렇죠. 드물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회야구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이 통째로 놓고 볼 때는 유격수가 로망이다. 야구 팬들의 로망이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 이 스포츠라는 게 결국에 한 점을 더 내서 이겼다 졌다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이름이 그렇죠. 1루 2루 3루가 아니고 그렇죠. 번호가 안 붙는 이 네. 유격수라는 이름 이게 그 어렸을 때 이게 한자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간격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커버하는 수비수인데 뭔가 이렇게 유격대 뭐 이런 그 느낌도 유격 훈련 들고.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공대 뭐 별동대 네. 뭐 이런
좀 그래서 뭐 리베로처럼 네. 1, 2, 3루를 각각 맞는데 유격수는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를 커버하는 사람이고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외야만 해도 중견, 좌익, 우익 영어로 하더라도 다 그냥 그렇죠. 그 아주 그대로 이름을 뭐 갖다 레프트, 한 라이트, 건데. 센터인데. 네. 근데 유격수만이 유일하게 쇼스탑이고 유격수고 해서 이런 특별함을 좀 더 더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유격수를 하죠. 이루수를 하다가 외야수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루수 분들은 대체로 타격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야수는 타격이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대성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루수나 삼루수는 타격이 좋긴 하지만 뭐 주력이 떨어진다는 네. 점에서 외야수로 잘 맞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좌익수 정도 네네. 그렇게 대성했던 분이 많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옛날 김기태 선수가 삼성으로 가서 그 워낙에 포지션이 이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외야수로 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던 네. 기억이 나네요. 대신 이제 유격수를 하다가 외야수로 가 성공한 경우는 꽤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외야 중에서도 수비가 가장 중요한 중견수를 맞죠. 네. 왜냐하면 유격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좋고 그리고 이제 발도 빠르고 워낙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자, 이 유격수. 한국 야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동네 꼬마들의 야구에서도 유격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동네에서 제일 덩치도 크고 빠르고 뭐 야구도 잘하고 특히나 뭐 야구 장비가 좀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유격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야구를 잘한다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그 중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이 상급 학교로 진급을 하고 결국에 프로까지 와서 그 와중에도 그 프로들 사이에서도 유격수의 자리를 따내고 또 지금 오늘 그 유격수 계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뭐 주루, 야구 센스 그리고 공격 거기다 뭐 장타력이면 장타력까지도 두루 같은 선수들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유격수 포지션이 좀 이제 재밌는 포지션이에요. 네. 그 야구 최초 야구 규칙을 1845년에 만들어진 니크보커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형태의 야구 룰이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공인된 최초 야구 이론 그거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 네. 삼진 아웃 룰이 나와 있고, 그다음 아웃 카운트 3개면 이닝이 바뀐다. 네. 이건 이제 오늘날이랑 동일한데 차이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야구 수비는 9명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비 몇 명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네. 처음에는 최소한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라면 당연히 투수와 포수가 있을 테고 1루수, 2루수, 3루수 각 이제 베이스를 지키는 선수가 네. 있을 거고 외야 3명 네. 혹은 11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 초기에는 이제 야구장이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굉장히 넓은 야구장이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야수를 4명 쓸 수도 있고 5명을 쓸 수도 있었어요. 유격수란 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유격수가 왜 생겼냐면 그때 초기에는 야구공이 물렁물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야에서 다이렉트 송구를 못해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하드볼을 쓰게 된 다음에도 이제 로베르토 클레멘테 네.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레이저 같은 그렇죠. 송구 이제 뭐 우리말로 빨래줄 같은 네. 송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가 초기에 어떤 선수가 닥 애덤스라는 선수인데 별명이 닥이니까 이제 의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내야와 외야 중간에서 중계 플레이를 담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쇼스탑이에요. 네. 짧게 끊어서 짧게 막는다라는 그렇죠. 뜻이겠죠. 송구를. 일본에서는 처음에 유격수를 단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차. 네. 짧을 단차, 그 다음에 막을 차차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스탑 직역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주만 가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단차하다가 유격수로 하자. 왜냐하면 유격이라고 하는 군대 용어지 않습니까? 네. 어디 좀 특정한 지역에 주둔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유격이네. 그래서 유격수라고 하자라고 해서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운동 능력이 좋아요. 일단 그렇겠죠.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격수가 그 2루수와 3루수 사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네. 그건 당연히 스윙의 기본은 풀스윙이잖아요. 그렇죠. 풀히팅이잖아요. 네. 잡아당기는 스윙. 미국은 우리보다 왼손잡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손잡이가 더 그렇죠. 많잖아요. 그럼 오른손잡이가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면 공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격수가 이 포지션에 서게 되고 그래서 호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공을 네. 처리한 선수가 되죠. 그래서 유격수한테는 수비 능력이 이제 중요해졌고 네.
그리고 수비 능력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타격은 좀 떨어진 선수가 네. 되는데 이 포지션에서 타격까지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교 우위를 누리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을 많이 잡으니까 유격수는 일단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TV가 없던 그렇죠. 시절에도 TV가 있던 시절에는 일단 많이 잡히는 게 최고니까. 네. 근데 이 선수가 공격까지 잘한다 이러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베이스볼 키드들이 나도 커서 유격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팀의 중심 타자가 돼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꿈들을 꾸고 실제로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선배 유격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선수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43년이 된 이 한국 프로야구만 따졌을 때도 이 역사에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격수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주루 갖춘 네. 거기다 스타성까지 겸비한 이런 선수들일 텐데 어찌 보면은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세대들도 이거 가지고 스타 아니다라고 싸울 그런 주제가 아닐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100년 후, 뭐 200년 후에도 그렇죠.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역시 야구가 기록과 기억 이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 그렇죠.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최고의 선수인데 기록을 따져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 싶은데 하지만 아니야 내 야구 인생에서는 이 사람이었어 그렇죠. 라는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각자의 기억에 내 마음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누가 낫네, 뭐 아니네, 뭐 이런 딱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이게 유격수 계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몇 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 몇 분은 정해져 있고. 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유격수 계보에서 한 15명 꼽읍시다 그러면은 다들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한 5명만 딱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카트라인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예전에 정말 보면 전설의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같은 이 어떤 영상의 시대에 그 관련 영상을 보지 못하면은 기록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쾌감을 주었는지를 알기가 힘드니 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겹치는 이제 계보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주제를 할 때 이제 김은식을 불러냈다. 이게 사실 요즘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20여 년 전 제가 이제 야구를 쓰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인데 그 무렵에는 야구 팬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야구를 알면 야구 팬으로 인정받았냐면 그냥 요즘 자기 응원하는 팀이 대략 몇 등인지 아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2006년 7년까지도 전 경기 중계가 없었잖아요. 프로야구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보려면은 이제 야구장 가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운 좋게 걸리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2경기나 3경기 정도가 그것도 2시부터 5시까지 딱 하고 뉴스 시작할 때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결과는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 뭐 하일성 씨가 운영하던 무슨 700 무슨 전화 이렇게 걸면은 지금 뭐 3회 초인데요. 뭐 몇 대 몇으로 앞서 이런 거 이제 전화로 유료로 확인하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 포지션 이런 선수들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런 선수가 있었구나. 이제 팬분들이 그런 걸 알았었는데 요새는 유격수 통산 WAR 순위 뭐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면 사실은 그렇죠. 기록상의 위대한 선수들은 순위까지 정리돼서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면서 그런 순위 매기는 것에 대한 나름 이제 객관적 근거들이 점점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1, 2, 3, 4, 5위를 이제 시기별로 한다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저 5명 골라왔거든요. 네. 5명 고를 때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국 야구 역사에 있어서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좀 다르게 만든 선수들이다. 네네. 야구를 다르게 만들고 야구를 보는 방식을 바꾼 선수들. 네. 이런 기준으로 5명을 뽑아서 네. 이전에 봤던 형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세대 간의 어떤 화합을 하기 위해 모였으나 가까운 세대를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현장을 네네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선수로서 겪어본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김재발, 유정일, 네. 유지현 네. 이분들을 넣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하. 김재박, 유중일, 유지현 이 세 분은 사실은 윤 기자님이 기자 생활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꼬마로 봤었던 유지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선수 생활이 얼추 비슷하게 겹쳤는데 뭐 그때 사실은 거의 보질 못했어서 네네. 네, 유지연 감독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그 이후로 육안으로 확인한 선수들. 직접 이제 이야기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나눠보고. 아. 뭐 경험을 해본 선수 위주로.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 빠지니까 헐렁헐렁한데요, 지금 느낌이. 자, 먼저 그렇다면은 유격수 계보의 첫 번째로는 어느 인물을 꼽아주셨는지요? 그래도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넣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여기에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써놓고 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까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프로 시대를 어차피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기막힌 분으로 골랐어요. 네. 저는 수비는 사실은 이분이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네네. 일단 이 선수는 역대 유격수 WAR 1위입니다. 맞습니다.